두 번째 주요 정보인 기술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문서 객체죠. 기술 문서 객체는 부품 설계 정의에 필요한 전자 문서들, 예로 뭐 2D, 3D CAD 모델이나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문서 파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기술 문서입니다. 기술 문서 객체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연계 객체인데요. 연계 객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품 객체, 그러니까 기준 정보로 시스템 내에 오직 하나만 관리되고 있는 기준 정보로 관리되는 부품 객체에 연결해서 관리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역시 연계 객체도 이렇게 일관되게 부품 객체처럼 일관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문서가 그런 연관 객체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객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서 객체도 객체니까, 기술 문서 객체도 객체니까, 이제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으로서는 뭐 문서 이름, 문서 번호, 작성자, 작성일,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 등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메타 정보라고 합니다. 메타 정보, 문서 객체를. 왜 그러냐면, 진짜 정보, 예를 들어서, CAD라는 것은, 어떤 부품의 형상 정보죠. 부품의 모양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모양 정보는 CAD 파일 내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게 진짜 정보인데, 이 문서 객체는 뭐냐면, 그 CAD, 실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CAD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누가 만들었다, 그 파일 이름이 뭐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정보를 메타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문서 객체도 메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 정보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객체가 되겠죠. 문서 객체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한 줄인, 행인, 한 줄인 그 레코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메타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되고요. 실제 정보, 파일 정보는 우리가 파일, 디렉토리 안에 파일로 관리되죠. 그러면서 메타 정보에서 그 파일을 가리킬 때는 그 패스 정보, 그 파일의 위치, 디렉토리하고 파일 이름을 이제 패스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그 파일들은 그냥 뭐 흩어놓는 게 아니라 특정한 서버에 우리가 볼트라고 하는 특정한 파일만 관리하는 그 외부 접근이 이제 제한된 그러한 것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 정보들을, 그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문서 객체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사용자들은 그 주로 이제 그 문서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하다가 파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서 객체에 패스 정보를 이용해서 그 볼트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볼트에 이제 자료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CAD 파일을 가져와서 고치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CAD 파일을 내가 가져와서 작업할 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접근해서 그걸 작업하면 문제가 생기죠. 서로 겹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거는 사실 1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문서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CAD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가져와서 다시 작업해서 나나 또는 그 사람의 작업,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저장할 때 그 작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을 합니다. 그때 볼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볼트라는 저장 장소를 사용해서 우리가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서를 관리하는데 방금까지 제가 그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문서 객체, 레코드가 있고 거기에 패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관리하는 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문서 객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그 CAD 파일 자체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BLOB, Binary Large Object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파일로 밖에 놓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레코드로 그 파일, 바이너리 파일이겠죠. 그 파일 자체를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한 가지만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그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면도 있고, 또 보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 문서 저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레코드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객체로서 그렇게 지금 기술 문서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속성에 보면 뭐 associate part number, 그러니까 이 문서가 어디랑 어떤 부품이랑 연관되어 있다, 그런 부품에 연관된 정보라든가 문서의 이름이라든가 문서의 번호라든가 리비전,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다, 뭐 사이즈, 그 다음에 이게 도면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크기다,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게 레코드로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BLOB로 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그 파일, CAD 파일 자체가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디렉토리에 어떤 볼트라고 하는 공유 디렉토리에 그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것을 그 기술 문서 객체의 패스 속성 값을 이용해서 이제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문서의 속성, 이제 메타 정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요. 기술 문서의 속성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associate part number 하면 거기에 이제 내가 이 기술 문서 객체가 연결된 부품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ocument number 하면 역시 기술 문서의 그 식별자, 그 다음에 리비전, 그 다음에 document name, 뭐 size, sheet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로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패스를 갖고 있어서 실제 이 기술 문서 객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 CAD 파일이 어디 있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이제 볼트라는 거, 공유된 저장 장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PC고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우리가 이제 CAD 파일을 윗볼트라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윗이라는 것은 work in process, 그러니까 지금 작업 중인 그런 그 볼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중인 볼트에 있는 것을 체크아웃하면 그 파일을 카피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래서 워크스테이션, 내 PC에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럼 거기에 CAD 시스템이 깔려 있으니까 그 파일을 열어서 이제 CAD 작업을 하는 거죠. 그때 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체크아웃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문서 객체에 체크아웃 됐다라는 게 표시가 돼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읽어가지 못하도록, 또는 읽어가더라도 리드 온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었다가 다시 체크아웃해서 딴 사람이 체크아웃해서 다시 체크인하는, 다시 쓰지 못하도록 거기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체크아웃 기능이고요. 내가 그 체크아웃한 이제 그 CAD 파일을 가지고 작업이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체크아웃 할 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체크아웃을 못하는 거죠.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체크인을 합니다. 윗 볼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저장이 되고 이제 체크아웃 됐다, 체크아웃이 끝났다, 체크인 됐으니까 체크아웃 표시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 볼트에서 계속 리드 라이트를 하다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릴리즈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릴리즈 단계로. 그러면 릴리즈 볼트에 가서 완전히 완성된 그러한 CAD 파일들이 거기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완성돼서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제 다른 사람도 공유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전업을 하면 되는 거죠. 버전업을 해서 워크스테이션에 가져와서 그걸 다시 윗볼트를 이용해서 체크인, 체크아웃 하면 우리가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볼트에 있는 CAD 파일을 작업하려고 가져왔다. 그리고 표시를 딱 해놓는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인 할 때까지 그 표시된 그 CAD 파일은 다른 사람이 체크아웃 할 수 없도록,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체크아웃, 체크인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3D CAD 모델 인출 문제, 방금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을 했잖아요. 다운로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워크스테이션에. 그래서 그걸 작업해서 다 끝나면 다시 그거를 이제 업로드, 그 결과를 업로드하고 체크인, 그러니까 체크아웃 표시를 떼버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3D CAD 그 CAD 파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그러니까 3D CAD 파일에 제품 구조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ABC란 제품이 있습니다. ABC는 ABC 세 개의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세 개의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조립돼서 ABC라는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ABC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부품이 조립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ABC라는 그 CAD 파일에는 실제 그 CAD 그 부품의 모양이 없어요. 그 부품의 모양은 A라는 CAD 파일에 들어있고요. B라는 CAD 파일에 들어있고 C라는 CAD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BC 조립품은 그 CAD 파일의 형상을 연결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품 구조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ABC라는 CAD 파일을 작업하려고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CAD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형상이 저장되어 있는 CAD 파일 A, B, C 각각 따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 받아서 이제 워크스테이션 우리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그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부품이 한두 개면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부품이 굉장히 계층도 많다 그러면 내가 그걸 체크아웃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 하위 부품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3D CAD의 모델 인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제일 상위권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 체크아웃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그걸 다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CAD 파일을 아래 실제 각각 그 CAD에 들어있는 CAD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형태만 간소한 걸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그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CAD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사실은 실제 그 CAD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위 부품들의 CAD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와 응용 프로그램 연동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에서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클릭하면 내 PC, 워크스테이션이겠죠. 일종의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작업할 수 있게 하죠. 그것처럼 CAD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 시스템, PDM, PLM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런 시키면 자동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거기에 붙여서 실행시킨다. 그런 것이 이제 문서와 응용 프로그램 연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AD 프로그램이 있고 도면이 있고 PDM이 있는데 PDM, PLM인데 그걸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설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보가 CAD 정보입니다. CAD 정보, 형상이 들어있고 뭐 치수 들어있고 CAD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또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제품 정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PDM, PLM하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CAD 응용 프로그램 연동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CAD 응용 프로그램을 내가 워크스테이션을 갖고 있고 PDM이나 PLM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딱 하는 순간 그 적절한 거기 연결되어 있는 CAD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서 이제 CAD와 PDM하고 연관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AD에서 내가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PDM 정보, 다른 정보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보고 싶으면 CAD에서 그 PDM을 호출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PDM에서 작업을 쭉 하다가 내가 여기 이 부품에 대해서 CAD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CAD를 호출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된, 그러니까 CAD에서 PDM을 호출할 수도 있고 PDM 안에서 그 부품에 대한 CAD 문서를 가지고 CAD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게 서로 CAD와 PDM이 연결된, PLM이 연동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D 모델과 PLM 연동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CAD 모델의 제품 구조가 아까 있었죠. 3D CAD 같은 경우에 제품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CAD 모델에서 이거를 PDM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제품 구조는 사실 따로 만들어줘야 됐잖아요, 설계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CAD 모델에 있는 제품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 아래에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그대로 CAD에 있는 부품들, 그러니까 조립품 부품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PDM의 제품 구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CAD 모델과 PDM 연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AD 모델의 안에 있는 제품 구조를 PDM의 제품 구조로 바꿔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CAD하고 도면하고는 또 좀 다르죠. 보통은 이제 3D CAD를 만들고 우리가 그거를 종이에 출력할 수 있는 2차원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PDM하고 이 도면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어요. CAD에서 만들어진 도면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PDM 안에서 CAD 파일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그 변경된 거에 맞춰서 도면이 변경되는, 도면 파일이 변경되는, 그러니까 그 CAD가 변경된 거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도면을 출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도면이 출력이 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도면은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종이에다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정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관리 정보가 어디서 관리되느냐? 바로 PDM에서 관리돼요. 그래서 도면을 출력할 때 CAD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도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PDM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도면에다 출력하는 그런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품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CAD 형상을 CAD로부터 형상을 가져와서 도면을 쭉 만들면서 그 도면에 포함된 부품의 목록은 CAD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PDM에서 가져오는 게 정확하거든요. PDM에서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계 변경 정보도 PDM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출력할 수 있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승인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DM의 기능 중에 워크플로우를 이용한 승인 정보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출력할 때 그 부품에 대한 어떤 승인 정보를 거기다 PDM으로부터 읽어와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M에서 도면을 만들 때 PDM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